상하문의 데이트레이딩 실전 운용법 시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하문의 문주입니다. 오늘 하루 다들 무탈하게 보내셨습니까? 요즘 우리 장세가 별로 썩 좋지가 않죠. 아무래도 명절 연휴가 앞에 있다고 하지만 남아 있다고 하지만 뭐 전체적인 분위기가 좀 상당히 싸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시장도 뭐 지수도 떨어진 곳 있지만 뭐 니콜라 뭐 사기 사건 그런 문제로 하나 쪽에도 타격도 심하고, 그리고 LG 화학 쪽 문제도 또 문제고, 뭐 전체적으로 좀 그렇죠. 그리고 각 제약사들 검찰에서 또 담합 조사 들어가는 그런 문제, 뭐 전체적으로 시장이 좀 어수선합니다. 또 신풍제약은 신풍제약 지금 보고 계신 거 또 하한가 들어가 있고 시간에 뭐 전체적으로 내일도 시장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을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보면 그동안 고점을 찍었던 종목들이 대거 전체적으로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살아있는 종목이 거의 드물 정도지요. 자, 뭐 전일 나갔던 우리 미션 종목들도 전체적으로 뭐 살아남은 종목들이 거의 없고, 뭐 복귀를 할 그런 뭐 필요성이 있을 만한 종목이 없을 정도로 전체적으로 시장이 안 좋았네요. 자, 시간이 11시 13분을 넘어가고 있는데요. 이 와중에도 또 내일 미션 종목들은 또 한번 해볼 건 해봅시다. 오늘은 복귀는 없이 내일 미션 종목부터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간단히 보겠습니다. 자, 공부해 봅시다. 자, 포지션 체크부터 해봅시다. 내일이 며칠입니까? 내일이 9월 22일 화요일이죠. 화요일. 자, 뭐 전부 다 명절 연휴가 끼있다고 다들 몸을 좀 사리고 있는 현상인데, 그것보다는 이 9월달 시장이 전체적으로 좀 안 좋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상매매를 이렇게 하다 보면 그날 시장이 좋나 안 좋나를 보면 아침에 상종목이 착착착 붙어주는 날은 시장이 좋지만은 1등주가 픽 꼬꾸라지고 픽 꼬꾸라지고 이런 날은 보나마나 시장이 안 좋거든요. 지금 이런 현상이 계속되고 있거든요. 8월 달에는 상한가 종목이 너무 많아서 문제였는데 9월 달에는 전혀 상종목을 삼상을 이어가는 종목이 거의 없죠. 요 근래 뭐 우선주 빼고 신성 델타 테크 뭐 이 정도나 한 그래도 삼상 근처까지 있는 것 같지만 쪼르륵 해버리고 시장이 참 안 좋습니다. 호재보다는 악재가 넘치는 그런 시장이라고 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그래도 뭐 또 해봐야죠. 언제까지 또 시장 안 좋다고 또 맴 할 수는 없는 거죠. 또 그 와중에도 틈새를 찾아서 또 공략을 하고 다툼을 벌여야 되겠죠. 자, 오늘도 뭐 신규 상장주 있었지만은 내일도 신규 상장주가 있죠. 오늘 신규 상장주는 뭐 오늘 죽을 썼죠. BBC는 뭐 밑꼬리 하나 없이 그대로 뭐 하루 종일 내려와가지고 공모가 한번 회복도 못 시켜주고 그대로 내려왔네요. 종가상 22,300 마이너스 19% 빠졌네요. 그럴만 하죠, 요즘에는. 자, 그래도 신규 상장주가 이벤트가 있는 날에는 이벤트 종목을 꾸며줍니다. 자, 이벤트 섹터, 내일 이벤트가 될 만한 종목들은 일단 신규 상장주 박셀바이오는 봐줘야 되겠죠. 자, 그리고 내일 인적 분할, 회사 분할, 태연건설 쪽 애들도 봐줘야 되겠죠. 신규로 상장을 하는 애들은 TY 홀딩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셀바이오가 신규 상장을 간단히 한번 볼 텐데요. 뭐 하는 회사인지. 공모가는 지금 박셀바이오
3만원이네요. 많이 다운은 시켰네요. 그래도 나름대로 35,000원 정도까지는 뭐 할 거라고 했는데 밴드 하단입니다. 밴드 하단 종목 오랜만에 보네요. 근데 실제로 뭐 신규주는 밴드 상단과 밴드 하단에 대한 큰 개념은 사실 제 같은 경우는 잡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밴드 상단으로 잡혔다고 해서 그것이 중요한 것은 이것이 우리에게 수익을 줄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지, 하단과 상단 이런 거는 그냥 그들의 관심도일 뿐이지, 실제로 트레이딩을 할 때는 오히려 밴드 하단에 들어간 이런 애들이 오히려 극적인 반전 효과를 주는 때도 많았단 말이죠. 남들이 좋다고 막 달라붙고 이런 종목들은 뭐 따상 가버리고 뭐 프리미엄이 100%부터 출발하고 이런 애들은 먹을 게 없습니다, 실질적으로는. 근데 남들이 버리는 종목은 좀 먹을 게 있는데 요즘 분위기가 좀 안 좋죠. 아주 그렇게 조심을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락업 비중이 47%, 유통 물량이 그럼 유통 물량이 52% 정도 되네요. 393만여 주. 금액이 3만대인데 말이죠. 뭐 기관들하고 이런 투자가들한테는 좀 외면을 받은 종목입니다. 왜냐면 이 회사 자체가 뭐 이런 그대로 바이오 회사 아닙니까? 바이오 회사인데 기술 성장 특례로 상장하는 종목인데 이런 애들은 뭐 앞에 했던 우리 뭐 앞타무나 이런 애들하고는 조금 분위기가 틀리죠. 얘네들 떨어져도 얘네들 안 사줍니다. 뭐 이어플로 납타 같은 경우에는 뭐 떨어져도 10% 정도 뭐 떨어져도 받아는 주지만 그렇지 않죠. 그리고 또 이 회사가 한 일이 주로 뭐 항암제 뭐 이런 쪽 뭐 동물용 항암제도 하고 그렇게 하는 모양인데, 그렇게 뭐 썩 좀 파란을 일으킬 만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든지 뭐 그런 것을 진행하고 있다든지 이게 탁 표시가 나는 종목은 그런 제품군이 없네요. 뭐 저도 뭐 바이오 제품을 잘 모르니까 뭐 그런 건 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뭐 특징적으로 뭐 나타내는 게 없으니까 좀 그런 게 아쉽지요. 그리고 또 바이오주들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긴 시간이 걸리죠. 뭐 임상 결과도 나와야 되고 식약처 같은 것도 또 문제도 해결이 돼야 되고, 무조건 뭐 대부분 다 기대 심리로 이제 이렇게 하는 거지만은 또 그런 것이 성공해서 좋은 흐름으로 간 종목도 있지만은 참 어렵죠, 이런 것들이. 그래서 박셀바의 좀 아쉬운 점은 키워드가 없다는 것이 좀 아쉽습니다. 중점 키워드 아니면 대표 키워드가 없다. 뭔가 하나 탁 이렇게 회사를 딱 표시를 내줄 수 있는 뭐 그런 키워드가 좀 없는 게 좀 아쉽네요. 뭐 사이토카인 뭐 세포 뭐 NHK 세포 뭐 이런 거는 뭐 이뮨셀 뭐 이런 쪽은 다 뭐 이런 쪽에 다 하는 쪽 아닙니까? 그거 말고 좀 독특한 게 있으면 좋을 텐데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좀 손님을 끌어당기기가 좀 힘들지 않겠나 싶은 마음은 있어요. 뭐 사실 여러분도 시장에 가보면 아시겠지만은 많은 비슷한 가게들이 참 많습니다. 떡집도 비슷한 것 많고 뭐 아구찜집도 비슷한 것도 많고 횟집도 비슷한 것이 많지요. 근데 그런 곳에서 뭔가 손님을 끌려면은 뭔가 독특한 그들만의 뭐 독특한 어떤 음식 재료나 대표적인 음식이 있어야 될 텐데 그런 것이 좀 없다는 것이 박셀바오의 큰 단점이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아마 날짜를 참 어떻게 이렇게 잡았는지 참 바이오주들이 박살나고 있는 오늘 내일 상장을 한다니 참 운때도 좀 없긴 없습니다. 그죠? 한창 뭐 바이오주들 힘 좋을 때 좀 왔으면 좋을 텐데 또 상장 날짜가 운때가 좀 없네요.
하지만 제가 항시 말씀을 드렸듯이 의외성이라는 거 남들이 다 버린다고 해서 버리지 말고 맑은 눈으로 선입견을 갖지 말고 그날에 보여지는 자기 눈앞에서 벌어지는 것만 딱 집중을 하세요. 막 애널리스트 한 이야기가 어떻고 뭐 경쟁률이 어떻더라, 밴드 상당이다 하다, 그거 다 필요 없거든요. 그런 필요 없고 딱 눈을 맑게 선입견 없이 딱 보고 눈에 보이는 그것만 집중적으로 생각을 해서 매매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박셀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밴드 하단이 어차피 안 좋은 지금 상황에서 내일도 좋은 시장은 아닐 거란 말입니다. 안 좋은 상황에서 한번 또 기회를 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한번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태양건설 쪽 애들은 이제 내일 뭐 변경 상장, 신규 상장하는 인적 분할 같이는 봐주시죠. 봐주시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이슈가 지금 시장이 전무하니까 있어도 잘 받아주지가 않는 이슈니까 문제는 태양건설 쪽은 그런 이슈로 인해서 분할 이슈로 해서 많이 올라왔단 말이죠. 많이 올라왔으니까 신규로 올라오는 TY홀딩스를 한번 더 중점적으로 봐야 되지 않겠나 싶은 게 제 생각입니다만은 그것도 역시 내일 뚜껑을 열어봐야 되겠죠. 그래서 내일 이벤트 섹터는 서둘지 마시고 차분히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서 매매를 천천히 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신풍제약 2천 몇백억 뭐 주주가 판다고 하는데 2154억이네요. 그래도 이 신풍제약 다른 회사보다는 그래도 점잖네요. 딴 회사들은 뭐 한 두세 배만 올라도 팔아먹기 바쁜데 이 집 사장은 뭐 상당히 배짱이 참 큽니다. 지금까지 참으려고 어떻게 참았을까 팔고 싶어서. 자, 이슈주 봅시다. 이슈주 섹터는 두산이 두산타워를 판답니다. 8천억 정도 되면 뭐 재무구조 개선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시간에서는 두산 UB가 상한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우리는 두산 우 정도만 봐줍시다. 두산 우 정도 보고 흐름이 좋으면 뭐 조금 가지고 가보는 것도 좋겠죠. 근데 이런 재료들은 단발성이기 때문에 효과가 없으면 손대지는 마십시오. 그리고 현대코퍼레이션 이름이 깁니다. 현대코퍼레이션 홀딩스 지금 현대상사가 시간에 상가가 있거든요. 3,600억 규모. 뭐 남대로 뭐 작은 돈 아니죠. 큰 돈이죠. 회사가 14,750원짜리 아닙니까? 14,000짜리가 3,600원이면 큰 계약이죠. 사실 안 그렇겠습니까? 시간에 상가가 있는데 내일 뭐 현대상사가 그렇게 시가 높지가 않다면 현대상사를 보는 것이 좋으나 현대상사가 만약 시가 굉장히 높다면 현대코퍼레이션 홀딩스를 같이 놓고 보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내일 짝짓기 매매로 어느 두 개를 하든 그 두 개 중에서 흐름을 잘 잡고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현대상사는 시간에 상한가 들어갔지만 코퍼레이션 홀딩스는 플러스 2.8%, 2.8%니까 뭐 크게 오른 것은 아니니까 같이 놓고 보시는 것도 좋겠네요. 이슈주 섹터 이렇게 합시다. 요즘 시장이 참 안 좋습니다. 뭐 어제 그제 오늘 뭐 오후장이 다 돼가도 상종목이 하나가 상한가에 안 붙어 있을 정도니 시장이 참 멋지게 합니다. 요즘에는. 기술주 섹터 보겠습니다.
기술주 섹터는 이렇게 한번 봅시다. 한국 패키지는 아직은 재료는 살아있죠. 뭐 어차피 지금 뭐 코로나가 진행 중이고 배달 업종은 호황을 누릴 것이고 플라스틱 대란은 당분간 더 지속이 되겠죠. 오늘 좀 아쉬운 것이 저희들도 이해 분할로 꼬리 공략까지 다 마무리를 잘 했는데 종가에 들어가다가 조금 망설이고 다른 것을 선택을 했는데 조금 오늘 제가 미스했죠. 다른 것을 선택 안 했으면은 그저 이걸 보유를 했을 텐데 좀 아쉽긴 아쉽습니다. 시간에서는 5% 올라 있습니다. 5% 올라 있습니다만은 내일 뭐 요즘 시장이 안 좋잖아요. 분위기 흐름상 안 좋기 때문에 덥석덥석은 하지 마시고 조금 천천히 하시되 분할로 철저하게 하셔야 됩니다. 한국 패키지는 그렇게 좀 대응을 하셔야 돼요. 특히 시간에서 몇 프로 더 올라 있는 것은 더 그렇겠죠. 초장 끝발을 노리든지 아니면 눌린 끝발을 노리든지 이런 식으로 결정을 딱 잡고 보셔야 합니다. 어느 쪽을 승부를 걸든지. KPM테크는 참 이 정도 참 아쉽죠. 진흥생명도 아쉽고 뭐 제 개인적으로 좀 아쉬워요. 우리가 여기까지 수익을 잘 챙겨 먹고 이 날짜에 종가 베팅 들어가서 이 날짜에 10 뭐 몇 프로 수익을 먹었단 말이에요. 좀 가지고 있어야 했는데 다 팔아 먹어버리고 그래서 막 전부 다 팔아버리라 그랬는데 오늘 또 모습이 참 좋았더라고요. 진흥생명도 그렇죠. 좀 가지고 있으면 될 때는 다 팔아 먹어버리고 하여튼 팔아 먹는 건 잘해요 사람들이. KPM테크는 지금 뭐 이거는 가는 놈한테 뭐 승부를 거는 건데 이제 단순히 매매 거리 정지 이제 예고가 나왔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내일 속도가 빠르지는 못할 거예요. 시간에서 1.0% 올라 있는데 그래도 기관들은 오늘도 또 샀거든요. 샀는데 내일 시장이 뭔가 버리버리 하면 이제 이런 애들이 간단 말입니다. 뭐 예를 들면 뭐 신규 상장주가 확 날아간다든지 뭐 이슈주 같은 뭐 현대상사 이런 것들이 뭐 욱 날아간다. 뭔가 이슈가 살아남든지 기술주가 살아남지 이러면 좀 조금 조용할 텐데 시장이 아무런 힘이 없고 버리버리 하면 또 이런 애들이 또 가요. 갈 곳이 없거든요 시장이. 그러니까 이 종목은 선빵은 때리지 마시고 전체적인 시장 흐름을 가만히 보면서 그 흐름 뒤에 별로 시장의 흐름이 안 좋은데 이놈 좀 가려고 좀 꾸죽꾸죽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부터 보십시오. 선빵은 때리지 마시고. 왜냐하면 지금 시장이 안 좋아서 선빵을 때리기에는 조금 무리감이 있으니까요. 만일 얘가 오늘 시간에서 지금 오늘 25% 끝나는데 3%만 올라오면 시간에서 상이거든요. 근데 아까 시간의 상까지 올라가 있다가 유지를 못하고 풀어졌단 말이에요. 그것이 썩 좋지는 않아요. 만약 내일도 가려면 시간의 상은 찍어줘야 된단 말이죠. 적어도 3% 정도는. 그 3%를 못 찍어주고 1%대로 시간에서 1%대로 맞췄다는 것은 시장이 좀 분위기가 안 좋다라는 이제 그런 뜻이겠죠. 그래서 좀 더 조심스럽게 봅시다. MTN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이번 주는 얼굴이 예뻐 보이는 미인주들을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얼굴이 예뻐 보이고 모습이 예뻐 보이는 몸매가 예뻐 보이고 뭐 이런 매력적인 사람들을 더 조심해야 됩니다. 종목들을 아시겠죠? 하지만 안 봐줄 수는 없거든요. 안 봐줄 수는 없단 말입니다. 아이고 뭐 남자들 같은 경우 뭐 길을 가다 보면 얼굴이 예쁘고 뭐 이런 여자들 오면 당연히 눈이 가지요. 안 봐줄 수는 없어요. 봐주긴 봐주는데 이 선빵 날려고 그러지는 말란 말입니다. 왜? 조심해야 되거든. 지금 조심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MTN은 봐주긴 봐주시되 조금 조심스럽게 봅니다. 요령은 똑같습니다. KPM테크와 같은 비슷한 요령으로 보시면 돼요. 근데 뭐 MTN은 조금 특이하죠. 이것도 매매 거래 정지 예고입니다.
그런데 뭐 MTN은 좀 웃긴 게 하나그룹 회장 배우자가 10억 원을 삼자 배정 유상증자를 한다고 했단 말입니다. 하나그룹 김성년 회장의 아내다. 10억 원. 근데 사람들은 이제 여기서 또 많은 생각을 하겠죠. 예를 들면 과연 10억 원으로 끝일까? 남편한테 좀 쫄라가지고 한 100억 원 하면 안 될까? 혹시 뒤에 또 한 1000억 정도 하지 않을까? 온갖 또 주판을 놓겠죠. 그런 주판이 MTN을 조금은 버티게 해줄 겁니다. 그래서 이 놈은 아마 기세주 형태로 보시는 것이 더 좋을 듯 합니다. 사람들의 상상력을 더 보태고 모으고 모아서 재밌는 일이 벌어질 수 있도록. 다음은 유테크. 유테크는 뭐 1도주니까 가면 달러 붙어야죠. 낙락장성 홀로 뭐 외로이 혼자서 가고 있는데 오늘 오름폭은 6.3%. 6.3%. 이리 아래 꼬리가 쭉쭉쭉 나오는 이런 애들을 보면 좀 기분이 안 좋죠. 하지만 갈 거라고 하면 같이 붙어줘야 됩니다. 유테크 시간에서는 1.3%. 내일도 딱 또 새로운 신고가를 시가부터 서비스 출발되겠군요. 갈 때는 갈 거라고 탁 발을 탁 치면 과감하게 달아붙어서 같이 몸을 던져줘야 됩니다. 정신을 잘 집중하고 탁 맺힌다, 못 간다, 아니다 싶을 땐 사정없이 패를 치고 딱 얼른 나와 있고, 힘이 좋다 그러면 홀딩 배에 힘 딱 주고 앉아가지고 뭐 니중내 나사내 막 이런 식으로 딱 잡고 있어야 되죠. M+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8% 정도 올라 있습니다. 전일도 8%거든요. 이놈 못 자식은 뭐 8% 뛰기만 갈 줄 아는 모양이네. 전일도 8.7% 종가, 오늘도 8.3% 종가. 이 집은 팔씨 집안이네. 팔씨 집안. 어디 팔찌를 파나? 팔만 찾고 가게. 그럼 내일도 또 8% 갈 건가? 봅시다. 내일 가는가. 시간에선 0.6%, 8%만 안 가기만 안 가봐라. 내일 한번 봅시다. M+. 다음은 KC. 하방 자가를 잘 깔아서 왔죠. 급등을 했다가 내려와서 살살 이제 살아나면서 이렇게 점점 더 봉이 더 커지죠. 이렇게 양봉이. 윗꼬리도 자꾸 위에 더 달리고 그죠. 저렇게 살아날 거라고 발버둥을 친다면 그래 같이 한번 살아보자. 그리 살고 싶나. 시간에서는 1.0%. 요즘 시장도 안 좋은데 이왕에 뭐 살기라고 발버둥 치는 한 놈하고 한번 해보자. 오늘도 기관들도 뭐 16만 주 담았네. 그래 저놈들도 뭐 생각이 없어서 담았겠네. 시가는 그렇게 높지는 않을 겁니다. KC나 M+ 같은 유테크 같은 종목들도 미리 사지만 않으면 돼요. 미리 막 사니까 시가가 올라가는 거죠. 가만히 보면서 해야 됩니다. 자, 내일 뭐 요즘 분위기 안 좋습니다. 뭐 신풍제호 시간의 하한가, DNA 링크 시간의 하한가, 뭐 이놈 뭐 지능생명 같은 이런 것도 상한가 가 있다가 시간에서 풀려가지고 또 마이너스 5% 돼 있지. 뭐 전체적으로 시장이 막 어질어질합니다. 어질어질하니까 아니다 싶을 때는 탁 얼른 몸을 빼고 가만히 시장을 보셔야 합니다. 쓸데없이 돈 날리지 마시고. 지금은 뭘 어떻게 한다고 하더라도 지수를 이길 수는 없어요. 그리고 시장의 전체적인 흐름이 우리 같은 경우에는 급등주가 가는 흐름 타임이 있고 죽는 타임이 있지 않습니까? 죽는 타임에 잘못 끼들으면 어느 종목을 해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시장 상황 판단을 가만히 잘 보셔야 합니다. 확대나 깨나 막 올인 외치지 말고, 올인도 외칠 때 외쳐야 된단 말이죠. 자, 내일은 세 가지 섹터, 이벤트 섹터, 이슈주 섹터, 그리고 기술주 섹터까지. 섹터는 세 가지를 그래도 어려운 시장이지만 일단은 한번 보도록 합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아침에 보라. 우리가 공략하고자 그리고 또 우리가 하고자 했던 종목들의 시나리오를 스스로가 짜놓았다면 그 다음날 장이 땡 하기 할 때 그놈의 모습들이 어떤 식으로 변신을 하는 것을 일단은 보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좋은 뭐 이야기가 나온 종목도 급락을 해서 갈 수도 있고 아무리 안 좋은 종목도 급등을 해서 갈 수가 있거든요. 스스로의 판단을 믿지 말고 시장의 판단을 존중해라는 겁니다. 그것을 보라. 보면 튀는 종목이 있다는 거죠. 시장이 먼저 반응을 해주는 종목부터 사랑이 움직이는 사랑부터 먼저 같이 달려갑니다. 가지 마라 이러면서 변심 때릴 것 같으면 가지 마 이러면서 꽃을 한 개 사가지고 가고 그래야죠. 자, 전체적으로 요즘 시장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도 요즘 상매매 하시는 분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뭐 좋은 날 있으면 또 나쁜 날도 있죠. 뭐 데이도 마찬가지고 기세주는 이번 달에는 뭐 잘 하는 것 잘 나오네요. 그래 다행히. 내일 서두르지 말고 하나씩 멀티플레이 몇 개씩 동시에 하지는 마십시오. 하나씩 집중력 있게 굵게 짧게 그렇게 합니다. 자, 댓글을 좀 많이 달아주시고요. 내일 화요일입니다. 이번 주는 조심조심해서 하도록 합시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일 화이팅 합시다. 상암문의 문제였습니다. 감사합니다.